경주시와 한수원이 방패장 지원 사업으로 3년 전 건립을 약속한 첨단복합 도서관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한수원의 황성공원 대신 경주역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흘간 주춤하던 경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최대인 34명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체가 새로운 진원지로 부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방패장 지원 사업으로 경주시와 한수원이 지난 2018년 첨단 복합도서관 건립을 약속하고도 3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황성공원 일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해 도서관을 지을 계획인데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앞으로 2, 3년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와중에 준하경 시장은 한수원이 현실성 없는 황성공원만 도서관 부지로 원하고 있다며 경주역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은 경주 시민들이 방패장을 유치한 대가로 787억 원을 투자해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기로 했지만 이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이후 2018년 첨단 복합 도서관을 짓기로 사업이 변경됐는데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어 3년째 착공조차 못하면서 경주시장은 그동안 뭘 했는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준하경 경주시장은 한수원 측이 도서관 부지로 황성공원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이곳은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기왕 800억 가까운 돈을 내놓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가 황성공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황성공원은 전체 면적의 20% 이상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난 3년간 경주시 실무부서와 협의해 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해왔고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황성공원만 고집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 경주시에서 황성공원의 일부 그 부지를 제안을 했었고 우리가 뭐 황성공원을 굳이 고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도서관의 입지 여건상 황성공원이 경주시 내 중심에 있으니 그쪽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 더구나 경주시 실무부서에 확인한 결과 도서관 부지 확보를 위해 황성공원의 일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행정 절차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준하경 경주시장은 경주역 일대를 새로운 도서관 부지로 제안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진행 중인 행정 절차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경주역이 이제 비게 돼요. 공공문화시설의 하나로서 시립도서관을 지으면은 참 좋지 않겠느냐는. 하지만 한수원은 과거 경주시와 함께 경주역을 후보지로 검토한 적이 있지만 신라유물 매장 가능성 등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며 이제 와서 다시 거론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초창기에 한창 부지 물색을 할 때는 경주역 부지도 제안을 그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도서관이라는 그 시설물을 건립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을 했었거든요. 3년째 도서관 부지조차 확정짓지 못한 채 준하경 경주시장은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 방패장을 대가로 받은 787억 원의 돈은 금고 속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덕군이 산업부가 회수를 통보한 천지원전 특별지원 가산금 380억여 원을 우선 반납했습니다. 영덕군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군의회에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을 우선 반납한 뒤 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덕군 관계자는 가산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연간 20억 원의 이자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높았다며 가산금 반납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에도 수서행 고속열차를 투입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열차 대수가 KTX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SRT는 사실상 추가 투입이 어려운 만큼 KTX 수서행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신설된 수서행 고속열차 SRT는 서울 강남권 운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SRT가 일부 노선만 제한적으로 운행해 서울 강남으로 가는 포항 승객들은 중간에 기차를 갈아타야 한다는 겁니다. 수서역 근처가 병원도 많고 대중교통도 많이 모여 있으니까 수서역에 좀 정차를 하면 좋지 않나. 서울 강남권으로의 열차 수요는 높은 데 비해 SRT가 운행하는 열차 수는 320대로 KTX의 23%에 불과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SRT의 운행 열차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포항과 수서 간 열차 추가 투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KTX 열차 대수는 1,300여 대로 즉시 운행이 가능한 데다 공급 좌석도 더 많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KT가 지금 차량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국토부가 결정을 하면 운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SRT는 차량도 없고 실제 가능할 시기는 한 3, 4년이 걸리는 시기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SRT의 수서행 노선 독점을 깨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를 수서행 노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KTX와 SRT의 분리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통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책 보고서에 따르면 KTX와 SRT의 분리 운영으로 해마다 559억 원의 비효율적인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노조는 KTX와 SRT가 이전처럼 통합 운영될 경우 효율성이 높아져 열차 좌석이 늘어나고 이용 요금도 10%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좌석 공급이 늘면서 KTX 이용 요금을 10%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철도의 공공성이 실제로 강화되고 지역의 철도 이용 편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1월 KTX와 SRT 통합 문제 등을 포함한 제4차 철도 산업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달 말 마감되는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신청 건수가 10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어제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만 8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주택 피해가 전체의 88%인 8만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 7천여 건, 임명 1,300여 건, 중소기업 400여 건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3주간 1만 4천여 건이 접수됐는데 피해 사실을 늦게 알았거나 입증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이 마감을 앞두고 신청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에서도 오늘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일 최다인 34명이 나왔습니다. 한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27명이 모두 확진돼 공장 가동이 중단됐는데요. 경주시는 건천읍 지역의 2개 산업단지 근로자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 강동면의 한 공장 직원 33명 가운데 2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27명은 전원 확진됐습니다. 경주시 건천읍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8명이 집단 감염됐고 용강공단의 육아공업체에서도 직원 10명이 확진되는 등 기업체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 2주에 한 번씩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주의 무관심이 결국 공장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까지 초래했습니다. 경주시는 19일과 20일 양일간 건천이 일반 상단에 임시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건천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건천 지역 기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 근로자분께서는 행정명령에 준하는 긴급한 조치에 따라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주시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확진이 잇따르는 것은 7월 말 8월 초 집단 휴가에 따른 결과라며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인근 시군 및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상향 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항에서는 신규 확진자 11명 모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광복절 연휴 동안 급증하던 확산세는 일단 주춤한 상태입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안이한 개인 방역 수칙으로는 어느 곳이든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은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도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구미에서는 PC방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흡연실이 감염 경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한 PC방입니다. 입구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16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인근에 있는 다른 PC방 등 2곳에서 지금까지 직원 2명과 이용자 등 2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용객 300여 명은 자가격리됐습니다. PC방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지만 벗을 수밖에 없는 흡연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점원이 흡연자거든요. 모여가지고 같이 담배 피고 불 주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델타 변이가 전파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적을. 경북에서는 구미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 12명, 경주 7명 등 4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M교회 관련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주점과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기존 감염 집단에서도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19명,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6명이 확진됐고 10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염원 조사 중인 확진자 중 1명은 남구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로 확인돼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 발표될 다음 주 이후 거리 두기는 기존 3단계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상황이 워낙 또 엄중하고 지금 또 2,000명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 내려갈 가능성은 없지 않나 싶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주간 평균이 60명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병상 가동률은 대구 58%, 경북 85%입니다. 병상이 포화 상태였던 경북은 생활치료센터가 한 곳 더 문을 열면서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가 대구 4,600명, 경북 5천여 명에 달해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상북도 공공배달 앱인 먹개비가 다음 달 9일부터 운영됩니다. 포항과 안동, 구미, 경산, 영천 등 11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경북 공공배달 앱은 가맹점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중개수수료도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착한 소비 동참을 위해 첫 주문 때 최대 10,000원 할인 혜택을 주고 정기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6일 연속 비가 내리면서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선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3, 4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연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합니다. 오늘도 종일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경주의 한낮 기온은 25.8도에 머물렀는데 내일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까지는 아니겠지만 낮 동안에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는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낮 동안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7도에서 30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 기온은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남부 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호우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지역 한 장애인 연합회에서
대표가 금품 수수와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장애인 단체가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경북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경북 지역 장애인 연합회 대표 A씨에 대해 금품 수수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경찰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연합회는 성명서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성명을 발표한 단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